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예, 양키고 홈. 야, 이 얘기 아직도 하는구나. 얘는 근데 좀 워딩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 보세요, 여기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뉴탐사 시민연합. 야, 이거 뭐 하여튼 뭐 적폐청산 여전히 들고 나오고. 네. 내란 세력 박살내자. 뭐 조선일보 폐간. 예. 오, 하여튼 집에 있는 깃발은 다 들고 나온 것 같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뭐가 다를까요? 이거와 이 지금 반중 시위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니까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요. 아니 다를 게 없는데. 네. 그리고 157차래요. 야, 진짜 돈도 많다 진짜. 야, 집회 장소는요 미국 대사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한 사건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은 인질 삼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추방하는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인질을 삼아요. 내보내려고 공장에서 꺼내온 거잖아요.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국제깡패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라 이것들 아직 관세 협상 안 끝났다. 좀 진짜. 입으로 자꾸 계속 불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진짜 국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니 근데 저는 저런 논리라고 하면 물론 트럼프의 지금 이번 미국 정부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네. 비판해야죠.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뭐 수사세까지 다루고 뭐 그렇죠.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 기저에 네. 그 바탕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 네. 얘기를 안 합니까? 미국은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이 메시지를 던지는 나라입니다. 네. 아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얼굴 그려놓은 이 대형 플래카드를 찢었대요. 네. 그 마네킹을 또 망치로 내려치기도 하고. 오호. 그런데 이거 이따가 그 다음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그 찰리 코크를 암살한 그 암살범도 할로윈 때 트럼프를 이때 깔아놓고 목마를 타고 있는 그런 할로윈 코스튬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 극좌의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가 그렇죠. 예, 네.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본인 진영에서 폭력에서는 눈 감고 네. 이 우파 진영에서의 뭐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야 음. 극우다 쟤네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다 막아야 한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패친이 올려주신 이 미국 내 사정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3,200만 달러 그러니까 440억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규모의 세제 혜택을 줬대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440억 원어치를 줬는데 그랬는데도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조지아주 주민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이제 세제 혜택까지 줬는데 그럼 자국민을 좀 이제 쓰길 바라면서 썼는데 하나도 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건데 왜 우리 잡아가 불만 가질 수 있죠. 근데 미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주민들의 낸 세금으로 그 세제 혜택을 보면서 정작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일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토목공사입니다. 그냥 시멘트 붓고 철제 세우고 목공하고 배관 설치하고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그 배관 설치 업자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하청업체 한국인들 데리고 와서 불법 체류까지 시키면서 값싸게 부려먹은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다 돈의 문제로 이게 벌어진 그러니까 그 비용 감축을 위한 그러한 불법 체류의 의도였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을관계의 한국 노동자들을 함부로 인권 탄압하면서 부려먹는 동영상까지도 조지아의 주민들 사이에 이게 다 찍혀서 유포가 됐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여기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다 이런 식으로 그 좀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 굴러왔으니까 조지아 주민들을 함부로 고용을 하려 해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미국 시민들을 고용해놓고 그렇게 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심층 취재하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 탓만하는 것은 문제다.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공장 짓는데 땅도 제공해 세제 혜택도 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 명도 채용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난민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불법 체류를 시키면서 일을 시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야 불법 체류자 안 되지. 그리고 야 남미에서 이렇게 그 어설픈 노동자들 데려와가지고 니들 보니까 막 뒤에서 막 때리는 것 같던데 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 야 우리가 지금 니네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좀 써다
데려다 쓰라고 우리 일자리도 좀 이렇게 해결이 되게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저게 근데 좀 얘기가 네. 굉장히 상반되긴 해요. 네. 저 얘기가 미국 측에서 지금 뭐 패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미국 내에서 실제 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실제로는 외국 노동자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일부 정말 기술적인 부분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네. 우리나라 노동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요건 좀 한번 네. 사실관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분 말씀처럼 어찌됐든 이제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예. 많이 좀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불법적으로 들어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특히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사회가 좀 치안적인 부분이 안전한 사회다 보니까 그 치안적 불안감을 좀 이렇게 유발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더더욱 우리도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고 사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비슷한 결정을 했을 거다. 예,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비자 때문에 어쨌든 불법적,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 맞아요. 나라에서 이게 불법으로 지금 딱 되어 있는 네. 거잖아.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비자 문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얘기가 정말 없어요. 아, 정말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이번 한미 회담 협상에서 비자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똑같이 느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 투자만 하겠다고 한 사람 그럼 이건 일을 못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일 갔으면 이가 갔어야 되는데 이 갈 생각조차를 못했다라고 하면 예. 지금 정부의 무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어떤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와, 아무 데서도 그런 비판을 안 하고 지금 명비어천가만 계속 들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서 아직도 이 회담은 잘 됐다. 네. 그 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뭘 있잖아요. 잘했다는 안 나오고. 그렇죠. 예.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 외국과의 이 뭐랄까요 관계에 있어서 네. 정치적인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당해봤어요. 자 노무현 때는 안 해주다가 MB 때 해줬다. 예, 네. 비자 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반미 정부에 왜 특혜를 주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런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이 구금되는 정말 그것도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정말 네.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되는 이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기저에 분명히 정치적인 게 있는데 네. 이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네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왜 얘기 안 합니까 도대체 네. 이 얘기?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예, 지금 아래 이 내용은 약간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원래 한미 관계의 중대 현안이었던 게 바로 비자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완전 지난주에 박영석 국장님도 얘기해 주던데 미 대사관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었대요. 네. 게다가 그때는 이제 구청사였잖아요. 대사관이 지금보다 작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비자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래서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까지 주한 미 대사관 앞에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비자를 최종적으로 손에 쥐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했대요. 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이 비자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뭐냐? 건물을 크게 늘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건물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런 문제도 있었대요. 그럼 비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매춘을 하는 일이 그래서 적발이 되니까 네. 이런 식이면은 당신의 자국민들이 비자 받는데 문제 생긴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와가지고 뭐 이제 원정 성매매로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다. 네. 이러면 그 나라의 비자 발급이 좀 꺼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뭐 이제 비자를 발급하는 문제가 여러 이런 사소한 일에도 이건 솔직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브레이크가 걸리고 좀 그렇게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자 2007년 6월에 아직까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비자 면제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월에 퇴임을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해줬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됐건 간에 자기 퇴임 전에 마지막 이 업적으로 남기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노력은 저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 좌파 정권이었지만 저 노력을 한 분이긴 해요.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네. 예, 진짜 해군기지도 건설하고 파병도 하고 자기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네, FTA도 추진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거예요. 미국은 냉정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 여기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예, 노 대통령이 비자 면제국을 기대를 했으나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자, 여기 아래 있습니다. 네, 좀 내려가면 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비자 면제국 얘기가 나오니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비자 면제국 특혜를 왜 반미 정부에 주겠느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니들이 반미 정부라는 이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노무현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 노무현을 중심으로 그 정부 진영을 꾸린 사람들이 반미 인사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인기가 완전 바닥이 돼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비자 면제국은 다음에 들어오는 차기 보수 정부에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자 문제만 봐도 단순하게 뭐 경제적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도 그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 됐어요. 네. 이제 100일 됐어요. 네, 이제 100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아무리 자기가 옆에서 얼굴 이제 그 조커처럼 거의 계속 이제 계속 이렇게 웃고 있고 허리도 신병처럼 세우고 있고 아무리 앞에서 뭐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뭐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진짜 길대로 기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의 스탠스, 그 정부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미국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이재명이 자기가 물론 우리가 맨날 앞뒤가 다른 그분, 앞뒤가 달라서 그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그죠? 그럼요. 여당 대표가 이거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그 미국도 못 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포진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결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세 협상이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25%를 맡고 있고 일본은 15%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철강도 50%잖아요. 그렇죠. 지금 3,500억 불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그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한미 회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부. 한미회담 때. 한미회담 끝나고 성과 있다고 하면서 저거는 미국 측의 주장이지 우리는 아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결과는 뭐예요? 미국 측의 얘기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전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애초에 미국 측의 주장이라고 무시할 만한 파워가 있습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국제사회는 냉혹한데.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아직도 이 이견이 있어서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서 조현은 그거 좀 우리가 하기로 했고 다 간접 투자하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성과라고 지금 포장을 한 거잖아요. 뭐가 성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강유정 대변인은 뭐라 했습니까?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번에 구금하는 것도요. 사실 이게 성과라고 하려면 협상의 성과라고 하려면 이분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성과예요. 그걸 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사실 방송에 나와서 말은 못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제가 하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그래도 용감하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냥 사실상 추방에 가까운 거고 사실 협상을 해서 데리고 뭐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러니까 성과로 얘기하려면 그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어야 이게 맞는 거다.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지금 다시 다 비행기 태워서 왔잖아요. 추방해서 우리나라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맞네요, 진짜. 야, 제가 보니까 성과 하나도 없네 정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다 지금 뭐 강훈식도 나가서 박수 치면서 마치 자신들의 성과로 막 이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사진 찍을 때 표정 세상 박더만요. 와, 저는 너무 예. 혈압이 저만 오르네요. 네. 아유, 아니에요.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를 결국 그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불과 이게 있었던 일이 창원 간첩단 사건이 벌어져 있고 북한에 지령받고 반미 투쟁을 선동했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서의 여기에 파생된 이 집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네. 북한에 지령받고 반미 투쟁에 선동했는데 지금 국무총리 형이 지금 이제 양키 대사관 앞에 양키 대사관이래요. 죄송합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양키 고음을 외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이해해드릴게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정말 아까 앞서 저희가 설명해둔 이 노무현 때 이 사태를 정말 네. 우리는 지금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반면교사를 삼아도 좀 암담한 게 그때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풀린 일이었지. 그렇죠. 예, 정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그래서 이제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유, 정말.